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수확의 가을은 농촌이 가장 분주한 계절인데요. 하지만 최근 전남 농가에서는 벼멸구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과 얼마 전 있었던 폭우 피해, 여기에 벼멸구까지 삼중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농가의 상황도 살펴보고요.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형대입니다. 네, 이 전남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벼멸구 피해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현장에 다녀오기도 했지만은 제가 사는 곳이 농촌 마을이기 때문에 농촌의 현장, 특히나 벼멸구 피해 현장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참담할 정도입니다. 농촌 현장을 보면은 벼멸구로 인해서 마치 폭탄 맞은 듯이 웅푸푸 파여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수해 피해로 인해서 토사가 밀려가지고 논밭이 흙으로 뒤덮은 데도 있고 또 벼가 쓰러져가지고 납작 엎드러진 데도 있고 정말로 들판을 바라보면은 좀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 정도인데 직접 농사짓는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아마 농촌의 그 들판의 현장의 모습이 우리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벼멸구 피해는 예전과 다르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네. 피해가 심각합니다. 벼멸구가 가끔씩은 이렇게 피해를 입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같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적이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전남만 하더라도 약 15% 정도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어요. 대략 9월 말 기준으로 2만 헥타르 15% 정도가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나 집중적 피해를 입은 지역이 고흥, 해남, 장흥, 보성, 화순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곳은 25%, 30%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벼멸구 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여름 유난히 덥지 않았습니까? 올해 벼멸구가 확산된 이유가 긴 폭염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벼멸구 방제가 또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벼멸구 방제는 농민들이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잘 해왔습니다. 예방도 하고 종합방제도 하고 그래서 8월 하순이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종합방제를 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폭염도 길고 고온도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벼멸구 개체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문제는 벼멸구가 한 세대를 다시 한번 경과를 해버리게 된 겁니다. 네. 벼멸구가 한 마리당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는데 그러니까 세대가 한 번 더 증가하다 보니까 대략 개체수가 300에서 400배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9월 중순 특히나 추석 즈음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돼가지고 추석 명절 기간에 전남 특히나 남해안 지역에 아주 급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도 그동안 쭉 해왔던 방제를 이제 잘해왔는데 9월 달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고 부랴부랴 했지만 워낙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약을 해도 약이 듣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농민들은 두세 번을 했다, 네 번째 한다 이런 농민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방대한 양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농약도 이제 부족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농약 방제 그리고 벼멸구 방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고온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벼멸구의 세대수가 증가하고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은 자연재해이다. 인간이 최대한 다 했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은 이건 재해 앞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수확기를 앞두고 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농가 지원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재 전남도나 각 지자체에서 어떤 대안들 내놓고 있을까요? 그나마 전남도는 농민이나 또 도청, 시군청, 농협이 상당히 발빠른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정말 벼멸구 방제에 민첩하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9월 14일에서 18일이 지금 추석 명절 기간이었어요. 이때 지방 공무원들도 추석 제대로 못 셌습니다. 네. 농민들도 추석 못 세고 방제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죠. 그리고 특히나 전남도는
추석 다음 날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비상대책반을 꾸려가지고 현장으로 7개 시군으로 급파를 해가지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리고 농약이 부족한 데는 농협본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부족한 곳에 농약을 내려주고 이런 발빠른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장흥, 해남, 보성 이런 데는 시군에서 직접 농약을 구입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한 데도 있고, 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 예비비로 농약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이나 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방지하는데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나 도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저는 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예찰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돌아볼 것도 있지만은 특히나 추석 명절 기간에 또 벼멸구가 급속도로 확산된 시점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 현장에서 농민분들을 직접 만나보다 보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립된 대책 외에 또 어떤 대안들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전남도에서는 처음에 방제비로 이제 46억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9월 23일에는 이제 예비비 16억을 편성해가지고 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제비를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좀 도와준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정부의 역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 지방 공무원들, 농협 모두가 협심해서 벼멸구 방제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정부가 사실상 한 것이 없습니다. 겨우 한 것은 피해 벼에 대해서 앞으로 매입하겠다는 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피해 벼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제시도 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이것은 자연재해이다. 벼멸구 피해는 고온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한, 이건 명백한 자연재해이다. 자연재해 근거에서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농민들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또는 복구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벼멸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번지고 전남뿐만 아니라 전북도 피해가 심각합니다. 네. 충청북도도 심각하고 충남도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바로 벼멸구를 농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피해론에 대한 조사를 전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된 내용을 국가 정보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근거해서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 또 농민단체, 또 의회, 뭐 진보당 이런 모든, 또 민주당 모든 단체들이 함께 협심하고 있는데 오직 지금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곳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빨리 마음을 바꿔먹고 벼멸구를 재해로 인정하고 농업 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농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네, 제가 이 벼멸구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농가에서는 또 오랫동안 이 쌀값 안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쌀값은 떨어지는데 농자재 가격은 꾸준히 올라서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그 추이를 좀 살펴주실까요?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농자재값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뼈저리게 체감을 하죠. 왜 너무나 오른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느낌상으로는 한 5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막 오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인데, 굳이 이 자리에서는 농민들의 그런 느낌보다는 통계청 자료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 2023년에 이제 농가 구입 가격 지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재화라든지 용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네. 구입하는 것을 이제 지수로 이제 표현한 것인데, 2020년과 대비했을 때 20.4%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농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름, 사료, 비료, 이것은 41.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 지으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시장을 다녀왔어요. 요즘 속값이 약간 좀 회복이 이제 약간 올랐거든요. 너무나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한우 키우시는 분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올랐다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워낙 사료값이 부담이 커가지고 이거 오른 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상태로 된다면은 내년에 한우 키울 사람이 정말 중소 한우 농가들은 다 문 닫게 생겼다. 한우 농사 지으신 분들은 매달 적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농자재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농업이 지속되냐, 아니면은 정말 소수만 살아남는 이런 농업이 되냐, 이런 갈림길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 쌀값 안정을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게 양곡관리법 개정입니다. 우리가 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어떤 점을 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예, 양곡관리법은 꾸준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좋은 안들이 마련되고 있지만은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함으로써 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곡관리법에서 중요한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하자면은, 첫째는 초과 수요량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격리하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빠져 있는 부분이 기준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쌀 가격을 어느 정도를 우리가 보장해야 될지, 이 부분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는데 이걸 폐기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중요성이 이제서야 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곡관리법 개정할 때 초과 수요량과 기준 가격 문제가 꼭 담아져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전남도의 좀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전남은 재고가 많으면은 농협끼리 저가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서로 농협끼리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농협 RPC의 어떤 단일한 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쩌겠느냐라고 제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전남에서는 고품질 그리고 시장에서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RPC가 경쟁할 것이 아니라 협업 체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 배추 가격 상승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김장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배추 가격 상승 역시 이 폭우 등 기후 변화가 주 원인이 되는 거죠. 배추 수급 문제에 대해서 기후가 상당히 중요한 원인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배추는 좀 선선한 데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9월 초에 이제 전남의 경우는 이제 그 정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또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온이 지속되다 보니까 배추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죠. 배추는 잘 자라지 않고, 그리고 병해충은 굉장히 이제 또 창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추 농가들이 다시 한번 또 심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월 중하순에 이제 폭우가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해남 지역 배추 주산지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그 배추밭이 유실된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배추 농사 지으신 분들이 9월부터 고온, 그리고 9월 중하순에 또 폭우 이런 것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배추 농사 짓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설사 배추가 일부 좀 죽었더라도 정부에서는 우리가 계약 재배하고 있는 양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정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발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계약 재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을 정부가 발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부 지역이 배추가 피해를 입었다 싶으면은 소비자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불안감을 유통업자들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폭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부가 비축분 조절이나 아니면 이 배추 재배 면적 관리에도 실패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 저희가 항상 주장했던 것이 기초농산물, 배추, 무, 양파, 마늘, 대파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초농산물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에 맞게끔 농민들과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할 때는 필요 면적 그리고 여기에 맞는 가격을 제시해서 생산부터가 계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운영되면은 소비자들도 안심하게 되고, 그래서 약간 부족하더라도 뭐 폭등하거나
또 약간 늘어나더라도 폭락하거나 이런 일이 최대한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됐다 보니까 폭등할 때는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폭락할 때는 감당이 안 돼 버리니까 밭에서 갈아엎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나 우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농협이라는 큰 조직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부, 농협, 농민들이 합심해가지고 이런 기초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전 계약 재배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가격을 보장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초 금사과가 등장을 했고요. 또 지난 겨울에 이 장흥 지역에서는 버섯 농가가 냉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벼멸구의 이 배추 가격 상승 역시 이 기후 위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 근본적인 연구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농업 분야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에 12월, 1월에 전남 장흥만 하더라도 표고버섯 농가들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표고가 다 이제 죽어가지고 네. 이런 일들이 표고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농업 정책은 기상 이변, 기후 재난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죠. 그리고 기후 재난에 맞는 농업 정책을 마련한 것이 더없이 필요하다. 이걸 올해, 작년 끊임없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작물 재해 보상 범위도 기후 위기에 맞춰서 바꿔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민분들도 이 부분을 가장 강하게 요구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 재해 대책법이라든지 농작물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후 재난이 갈수록 광범위하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상 품목, 그리고 재해 범위, 그리고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는 현실화돼야 된다. 현재 기후 변화에 맞게끔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건 단순히 농민들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한국 농업의 식량 주권을 지키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라가는 농업 정책이 더없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이 농촌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 전남도와 각 지자체가 무엇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공공수급제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요. 우리 전남에는 농사짓기에 너무나 좋은 들과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잘 돼 있죠. 행정 조직도 잘 갖춰져 있고, 농협이라는 또 농민들의 그런 조직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서로 협업해서 이게 공공적 영역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지금은 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또 농협은 농협끼리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제살 깎는 일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이게 전남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공공수급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생산, 가공, 유통 단계까지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는 계약 재배율을 높이고, 그리고 유통 과정에 있어서는 전남이 개별적으로 시장을 공략한 것이 아니라 전남이라는 큰 틀로 최대한 시장에서 교섭력을 높이는 이런 방향들을 우리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올해는 폭염과 고온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오자마자 너무나도 또 폭염, 또 병해충, 수해 이런 걸로 인해서 더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위로를 보내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전남 도의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농어민들의 아픔을 더 가까이 가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농촌과 농업의 현실을 바로 보고 농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듣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